전국 버스노조가 내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버스업계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은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은 가운데 정부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 대책을 논의합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메일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연기하고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여성은 도착과 함께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1년 6개월에서 7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인도 견디기 힘든 극심한 폭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 버스노조가 내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버스업계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사는 오늘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쟁의조정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 밤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61개 회사 7,400대의 버스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도 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에 들어갔고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밤 10시쯤 조정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 이어서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임금 인상 등의 합의함에 따라 파업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4살 A군 등 중학생 4명 모두에게 단기 징역 1년 6개월에서 장기 징역 7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복역을 해야 하고 복역 중 참작할 만한 사유가 생기면 7년에 이르기 전에 형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단기와 장기로 구간을 정해 형을 선고합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으로 1시간 20분가량 폭행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접대와 성매매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승리 씨는 지난 200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방한했을 때와 2017년 필리핀 원정 생일 파티 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수를 한 사실도 드러나 영장에 해당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승리 씨는 또 유 전 대표와 함께 컨설팅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조된 40대 한국인 A씨가 귀국했습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부르키나파소에서 구출된 A씨는 프랑스 군 병원에서 건강검진 또 심리검사 등을 받고 어제 퇴원했으며 귀국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의사들이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한 이유로 4월부터 시작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첩약급여화 추진을 들고 있습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약 투약증과 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으로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회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방 먹어서 간 나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간이 나쁜 환자가 한약을 먹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만큼 저출력의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부터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오늘부터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돈을 받으면서 임상 결과를 축적하겠다는 것은 의료 윤리에 반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쓰고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은 명확하게 무면허 의료 행위입니다. 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의사들은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7월부터 혈액 검사를 본격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엑스레이 기기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고소 고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의사와 한의사의 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식량 지원이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춘궁기로 명시한 5월에서 9월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언제까지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WFP 북한 식량 사정 보고서가 다음 가을 수확기까지 5월에서 9월을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수혜자의 필요성을 긴급히 충족해주는 차원에서는 9월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WFP의 요청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탈원전 논란 속에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 6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적자는 6,2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손실이 5,023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자 원인으로는 국제 연료값 상승으로 민간 발전소에서 사들이는 전력 비용이 7천억 원 늘었고 전기 판매량 감소로 수익이 3천억 원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75.8%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올랐다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3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하는 등 양국의 보복전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각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대상에 휴대전화, 랩톱, 태블릿 컴퓨터 등을 새로 포함하고 희토류, 제약품, 약품 원료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희토류와 특정 의료 제품들은 전기자동차, 국방, 의약품 산업 부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이번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대상인 3,805개 품목에는 중국산 의류, 신발, 제설기, 연필깎이 등 이전 관세 부과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비재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다음 달부터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안 말로만 미국에 대응해왔던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6월 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복 관세 대상은 모두 5,100여 개 품목입니다. 2,490개 품목은 25%, 1,070개는 20%, 970개는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품목의 관세율은 5%입니다. 이번 보복 관세의 대상은 지난해 무역 갈등이 불거진 뒤 미국이 2천억 달러의 중국산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자 중국이 관세를 올렸던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양국 이익을 훼손함에 따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광풍과 소나기가 바다와 같은 중국 경제를 뒤집지 못한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난해 연설을 인용하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中方早就看清美方加征关税实际上是一种自残式的战略豪赌。 중국은 수차례 협상을 통한 상당한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제화 요구는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무역 담판이 열리는 도중인 지난 10일 2천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또 추가로 3천억 달러에 대한 고율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무역 전쟁은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다소 시간을 두면서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칸 국제영화제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부터 12일 동안 열립니다. 한국영화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유일하게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의 본상 수상 여부입니다. 이 작품은 백수가족의 장남 기우가 고액과의 면접을 위해 박 사장네 집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되는 두 가족의 만남을 그렸습니다. 본상 수상을 놓고 경쟁할 작품들의 면면은 막강합니다. 켄 로치나 다르덴 형제 등 황금종려상을 받은 적이 있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옥자에 이어 두 번째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봉 감독이 스스로 수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감독님들이 다 포진해 계셔서 그 틈바구니에 끼인 것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아시아 영화는 21편 가운데 단 2편뿐이라는 점에서 깜짝 수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생충이 쟁쟁한 경쟁작들 틈바구니에서 낭보를 전할 경우 한국 영화로는 9년 만의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 영화는 마동석 주연의 악인전이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작품을 그래도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행복하고. 유명 폭력 조직의 보스와 강력반 형사가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힘을 합친다는 범죄 액션 영화로 할리우드 리메이크도 일찌감치 결정됐습니다. 다른 액션들도 나오고 좀 더 큰 분위기에서 한번 펼쳐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연재관 감독은 불법 체류자 실화를 토대로 한 단편 령이로 학생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뽑은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디언은 시즌을 종료한 프리미어리그를 정리하면서 손흥민을 포함한 5명을 올 시즌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선정된 올 시즌 최고의 선수는 우승팀 맨시티의 스털링과 베르나르도 실바, 준우승팀 리버풀의 판데이크와 로버슨입니다.
오늘도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서 더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대전과 광주는 29도로 7월 상순에 해당하는 여름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 또한 크게 벌어지니까요. 출퇴근길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양호합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는 밤 사이 중부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 좋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오전과 밤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부산은 17도, 평양은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 2도가량은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28도, 부산은 23도, 개성과 평양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는 등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